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2019년부터 광화문 광장에 나갔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자주 나갔고요. 그리고 또 세이브 코리아의 손혜보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하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 오늘 이 질문하러 가기 전에 자꾸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책임 맡은 부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다른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내일이 우선이고 다른 부서의 일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다른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 A 부서를 공격하기가 쉽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A 부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B 부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부서는 A 부서의 달란트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B 부서는 B 부서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를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엄청난 인원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코리아에도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 달란트의 크기를 다르다고 예수님이 차별 주신 게 없습니다. 배를 남기면 똑같은 수익률이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광훈 목사님과 이 손혜보 목사님이 서로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거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기독교 가치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서로 어느 집회를 가면 좋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손영광 교수가 손혜보 목사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톡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이 손영광 교수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카톡에 약간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퍼나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니까 우리 보온 코리아의 대표 김미영 교수님이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서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손영광 교수님이 해커의 지문이라고 하는 책을 이 김미영 교수님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커의 지문에 나오는 하버드 파티가 해커의 지문이 거기에 심겨져 있다. 공산당을 다루라 하는 것을 이제 포도로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많이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통계학자들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걸 이제 들고 나왔지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미영 선생님 한 말이 뭐냐면은 서울대 특수 포럼에서 들었는데 손영광 교수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혜보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적어도 애국운동을 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한다면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서 질문을 해서 명확한 견해를 올려서 나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팔로우 파티라는 것을 보도로 짓는 것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제가 궁금해서 아버지 되시는 손혜보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문 드려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한부 생명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가 공산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심각성을 모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파면이 되고 나서 4월 5일, 6일, 7일 물어봤습니다. 제 나이, 제가 6학년입니다만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성도님들조차도 민노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꿈에도 8대0이라는 반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랬는데 이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8대0으로 반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민노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재명 지금 이 시국에 누가 대통령으로 유리한가? 당연히 이재명이 가장 현 상황에서는 유리하다고 하죠. 그러나 민노총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바뀌면 이재명도 있을 거다 하도 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인물을 체인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원식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수 쪽에는 뭐냐 하면은 이게 통합이 되겠느냐, 한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힘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 당선되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전선거를 폐지해야 됩니다. 자, 사전선거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짧고 어떻게 사전선거를 폐지할 것이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전선거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때에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총회장님들이고 이 교단을 움직이는 지도 임원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자, 각 지역에 뭡니까? 기독교 연합회가 있고 성시운동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원분들이요 힘을 합쳐가지고 교단에서 이거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사전선거 운동을 폐지하는 운동을 이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의 60%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자들이 이 사전선거 운동을 폐지하자. 왜 대만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당일치기로 막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교단이 결정하면 교회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단계고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요, 각 그 시군연합회의 그 임원분들이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급박을 해서라도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사표를 내라. 온갖 사표를 내면은요, 조기 총선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계에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우리가 사전 폐지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돼도 부수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